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어제 맞췄어요. 주간 올킬이죠. 올킬. 뭐 하나 경기가 비로 취소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주력 80%짜리랑 부주력 20%짜리 SK 오무까지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오늘 맞추면 주간 4연승이죠. 지금 주간 3연승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역배를 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남들 틀릴 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열려요. 한국 야구, 일본 야구, 한국 농구, 한국 배구 4가지 열리죠. 10월달에만 이렇게 열립니다. 야구가 끼어있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와 삼성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발 예고한 대로 하루씩 밀려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천 수년대인데 선발이 그대로 나오면 누가 이득일까요? 상대적 약팀이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그만큼 생긴 거니까요. 그죠? 폰세는 뭐 1선발이고 가라비토는 한 3선발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선발은 폰세가 앞섭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이 파고들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경기 뭐 선발로 보면 확실히 폰세가 앞서요. 폰세가 1회만 잘 넘긴다면 6회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삼성 상대로 한 경기밖에 안 던졌는데 7월 30일날 6이닝 삼진 8개 무실점 잘 막았고, 한 번밖에 못 만났다는 게 조금 삼성 쪽에서는 꺼림칙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라비토도 하나전에 엄청 좋았어요. 2번 나왔는데 11이닝 동안 무실점 삼진 10개 좋았죠. 2번 나와서 1승 챙겼고 패전 없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아마도 하나는 방망이 타격감이 지금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해서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고, 삼성은 타격감 마지막에 다 살려놓고 올라왔죠. 근데 상대가 폰세인 만큼 1회 초반에 공략이 잘 되지 않는다면 6회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은 작전 타고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선 출루해가지고 발 빠른 애들이 흔들 겁니다. 아마 번트도 많이 될 거고, 그게 딱 예상이 돼요. 그래서 폰세는 1회만 잘 넘기면 웬만큼 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 어제는 7.5 기준으로 제가 언더를 봤었는데 오늘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가장 하나의 약점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가을야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손아섭, 최은성 정도 있는데, 손아섭도 뭐 몇 번 안 돼요. 롯데 출신이기 때문에. 최은성도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걔도 LG가 암흑기 때 최은성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나서도 1년인가 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은성도 가을 경험이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아마도 점수 저득점 모조로 갈 건데, 제 예상으로는 초반에 한 7, 8회 폰세 내려가 선발 내려가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수비 에러나 요런 부분에서 하나가 더 취약하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에러가 나면 하나 쪽에서 에러가 날 거고, 그리고 뛰는 야구는 하나는 뛰는 야구가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는 달리기가 안 돼요. 주루 플레이가. 그래서 1점차 승부가 나면은 오히려 삼성 쪽이 좀 더 낫습니다. 낫고,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 하나가 뭐 평균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김서현이 불안해요. 김서현은 걔는 뭐 구속도 빠르긴 한데 구속보다 더 무서운 걔는 그 직구의 지저분함이에요. 약간 팔이 내려와서 던지기 때문에 직구가 똑바로 안 갑니다. 지저분하게 들어가요. 휘면서. 사이드한 투수들이 원래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삼성 타자들이 배터박스의 최고 안쪽으로 붙어서 있으면 아마 데드볼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큰 경기이기 때문에 김서현은 몸쪽 던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은 재고 단조로 이어지고, 하나가 1점 차로 이기고 있어도 9회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하나 쓰는 메리트가 없고, 삼성 협회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아무래도 어제 하루 변수가 뭔가의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언더는 오늘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뱅과 니포넴입니다. 어제 니포넴이 이겼죠. 6대 0으로 이겼나. 혼자서 오버냈죠. 투수는 오제키와 기타야마 둘이 비슷해요. 방울 되게 비슷하죠. 이닝수 비슷하게 던졌고, 그죠? 근데 삼진율이 기타야마가 높다. 그죠? 구위가 있는 투수는 기타야마라고 보면 되고, 제구는 오제키가 살짝 좀 더 앞서고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제키는 니포나 상대로 3번 던져서 15이닝 동안 3자책점 3번 나와서 1승 챙겼고, 기타야마는 소뱅 상대로 되게 많이 던졌어요. 41이닝 동안 10점 줬어요. 6전 6번 나와서 2승 1패. 둘 다 뭐 그럭저럭 괜찮게 던졌습니다. 상대 전적 큰 의미가 없고, 마지막 5경기에서 기타야마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최근 5경기가 29이닝 동안 14실점 했어요. 점수 많이 줬죠. 그리고 직전 오릭스랑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4이닝 4자책점. 좀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타격 상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투수공을 공략하기 좋은 반대손 투수이기 때문에, 니포넴은 우타자들이 많고 소뱅은 좌타자들이 많습니다. 반대손 투수라서 좌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승패는 이거 2승 1패긴 한데 어쨌든 소뱅이 이기면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3승 1패 1승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3번 붙은 상황에서 그 니포넴 방망이가 오히려 소뱅보다 좀 더 좋았습니다. 안타 더 많이 쳤어요. 다만 불러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어제 완전히 이제 방망이를 알 깨고 나왔고, 오늘도 니포넴이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강력한 중심 타자가 니포넴은 있어요. 레이에스가 타격감이 계속 좋아요. 한방 싸움으로 가면은 레이에스가 있는, 그리고 만나미가 있는 니포넴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소뱅은 뭐 야마카와가 좀 있긴 한데 걔도 뭐 공갈포고 전부 다 똑딱이 타자들이라서 한방 싸움으로 가면은 뭐 소뱅이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니포넴이 이번 경기 정도까지는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포넴 승의 언더 오버는 좌우 반대손 투수를 만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와 이제 선호 경기 보겠습니다. DB는 직전 경기에서 KCC한테 허웅한테 진 거예요. 허웅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앨런슨도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그죠? DB는 만약에 앨런슨이 슛감이 살짝 떨어지게 되면 점수 내기가 좀 힘든 팀이에요. 알바노가 있긴 한데 알바노야 뭐 적극적으로 이제 리머테 가는 선수고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앨런슨이 뭐 웬만큼 잘 넣어주면 점수가 날 거고 아니면 안 들어갈 건데, 상대가 손우예요. 그죠? 지금 DB의 그 야투율이 삼성 빼고는 1등입니다. 야투율이. 제가 말하는 야투율은 3점 슛에 그 가중치를 둔 2점 포함해서 자유투 빼고 2점이랑 3점 야투율이 1등은 삼성이에요. 2등이 DB입니다. 그 이유는 앨런슨이 3점을 겁나 많이 꽂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노는 야투율이 최악이었는데 최근에 야투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정현이 어느 정도 해주는 게 크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야투율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가 오히려 소노가 좀 더 앞서요. 의외로 야투율만 DB가 앞섭니다. 근데 그 앞서는 야투율마저도 소노가 최근에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는 형세고, 그리고 DB의 최고 약점은 좀 상대방을 좀 그렇게 만나서도 그런 게 있는데 공격 리바운드 허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말은 야투율이 떨어지는 팀을 만나도 공격 리바운드를 좀 많이 만나는 팀을 만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DB의 장점이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기는 DB가 극정배긴 한데 소노가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거예요. 소노가 공 리바운드 괜찮고 야투율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뭐 DB가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노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고, 기준점이 좀 높죠. 157.5였나요? 근데 제 계산상으로 봤을 때 153.4 정도 나와요. 이 경기는 오버보다는 언더로 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도 제 계산이 거의 비슷했어요. 언더 떴죠. 언더 떴고, 오늘은 지금 기준점이랑 차이가 한 4점 가까이 나기 때문에 언더가 좀 많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준용씨, 제가 롯데 팬인데 준용이 올 시즌 잘했는데, 그죠? 좀 높아요, 기준점이. 오늘 또 가요? 응? 자, 준용씨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언더 쪽으로 접근한 게 맞다라고, 소노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고, 이제 농구가 왔어요. 이제 배구가 돌아왔어요. 배구가 돌아왔고, 자, 이 경기 작년 1위 챔피언 결정전 매치죠. 근데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흥국생명 올 시즌에 6등, 7등 저는 하위권에 돌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죠? 김연경 없습니다. 김연경이 아무리 노대했다고 하나 리시브랑 그리고 결정지어지는 공격, 오픈 찬스 이런 거를 되게 해결 잘해줬어요. 특히 리시브가 정말 컸습니다. 걔가 없어요. 이경경이 없어. 그죠? 터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써네. 용병도 이제 없고, 이제 걔 나왔죠. 얼굴 이쁘네. 그 라셈, 그 쿼터 코리안. 외할머니인가 할머니가 한국인이고 4년인가 3년 전에 그 기업은행에 뛰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쫓겨났는데 뭐 실력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 라셈 봤을 때는 조금 평균 미달이었어요. 한 팀의 모든 공격을 자기가 다 소화해낼 만큼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됐습니다. 타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키는 큰데, 그리고 테크닉이 좋은 것도 아니고,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애매했었어요. 좀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에 조금 힘들지 않나? 그 용병으로는. 얼굴은 이뻐요. 얼굴은 이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첫 번째가 김연경, 두 번째가 이제 용병 라이트. 아포짓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아포짓, 스파이커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세터입니다. 그래서 이고은이가 있는데, 얘가 시즌 초반에 못 나올 거예요. 그죠? 못 나와요. 여자 배구는 남자 배구보다는 세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남자 배구 세터 좀 중요한데, 여자 배구는 어차피 뭐 리시브가 잘 올라와도 백토스나 다 현란하게 토스 올려준 세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평균치 그 플레이를 해주는 세터가 있냐 없냐는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평균도 안 되는 세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평균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세터가 없어. 얘가 없어. 아마 일단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시브예요. 리시브. 그죠? 근데 지금 리시브 라인이 지금 정윤주랑 박민지가 맡을 것 같은데, 정윤주는 공격은 괜찮은데 얘가 리시브가 안 돼요. 작년에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완전 손이 세모손이었어요. 세모손. 손목에 맞고 막 바깥으로 날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좀 늘었겠죠.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박민지는 공격이 안 되고, 그죠? 리시브가 안 좋으면 세터가 어떻게 되죠? 그 토스 올려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잘 올라와도, 리시브가 잘 올라와도 토스 올리는 게 애매한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는. 근데 리시브가 이상하게 오면은 3단 공격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바로 넘겨야 되는, 공격권을 넘겨야 되는 그런 토스가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올라간다고 해도 용병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레베카, 라셈이 하이볼을 처리해줄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봐요. 제대로 된 공격 자체가 잘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세터가 없는 이상. 세터가 있어 조금 애매하지만, 그죠? 정관장은 어떻냐? 정관장도 지금 염혜선 수술이에요. 그리고 세컨 세터가
컵 대회에서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서드 세터가 나오는데 이 서드 세터는 한 경기를 온전히 뛴 적도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쟤도 아마 둘 다 세터들 오늘 보면은 고등학교 세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대환장 파티가 될 수 있어요. 아마도. 그죠? 그리고 리시브 라인은 어떻냐, 위파이가 만약에 나왔다면 리시브 쪽에서 정관장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위파이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관장의 그 얼굴 마담이네 그 박혜민이나 이선우 이런 애 나올 건데 얼굴만 괜찮아요. 실력은 정말 그 실업 배구 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얼굴 때문에 지금 정관장이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실력이 안 돼요, 둘 다. 이선우는 공격은 조금 되는데 리시브가 안 되고, 양 팀 다 리시브 둘 다 안 되고 세터도 없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브권 가진 선수가 팀이 먼저 서브를 하잖아요. 그럼 리시브를 못 받아. 그죠? 리시브 불량하게 올라오고 세터가 어렵게 올리면은 용병이 어떻게 하이볼 치면은 상대에서 이제 3 블로킹 뜨겠죠. 그럼 어떻게 다 U 블로킹 걸립니다. 아니면 블로킹에 그냥 걸리던지. 서브권 가진 놈들이 팀이 한 3, 4점씩 계속해서 점프 낼 거예요. 어떻게 또 공격적으로 가지고 오면 서브권 들고 오면 그쪽에서 또 3, 4점 연속을 낼 거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경기 배당이 비슷한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올라온 공이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은 용병의 아포지 스트라이커들의 역량 차이에서 어느 정도 공격이 좌주지 될 건데, 아포지 스트라이커 역량 차이는 확실히 정관장이 훨씬 낫다고 봐요. 그 정관장 아포짓은 우리나라 처음 뛰는 애인데 이탈리아 1, 2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라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낫다고 봅니다. 테크닉도 괜찮을 거고. 그러면은 공격 쪽에서는 라이트 싸움에서는 정관장이 낫다. 근데 국내 선수 레프트 오프 공격은 정윤주가 버티는 한국이 좀 더 낫고. 근데 둘 다 센터지는 괜찮아요. 이다현이랑 그 한국의 이다현이랑 김수지랑 피치 있죠. 3명이고 정관장도 그 박은진이랑 그 정호영 있잖아요. 둘 다 센터진은 1, 2위, 3위 안에 세 손가락에 다 드는 그런 센터진인데, 센터가 좋아봐야 세터가 공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토스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속공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경기는 아마도 오늘 경기는 센터, 그러니까 미들 블로커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들 블로커가 블로킹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블로킹하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어디로 올라올지 다 예상이 될 거예요. 리시브부터 토스 어디로 올라갈지 다 예상이 될 겁니다, 아마. 센터들은 속공보다 블로킹에서 오늘 점수가 많이 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승패 누가 할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근데 범실과 블로킹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부디기 타서 이런 경기는. 그 다음 기준점이 185.5죠 언더입니다. 언더. 이거는 3대2 똥과 뭐 된장의 그 싸움인데, 한쪽 막 서로 막상막가 번실 대잔치 할 것 같이 나고 1대트 다른 팀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이 살짝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연경 오늘 은퇴식 하죠. 그 경기 끝나고 이기고 난 뒤에 은퇴식 하고 싶겠죠. 살짝 흥국생명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흥국생명이 개막전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경기력 자체는 압도할 수준 아니다 라고 봐서 동료 던지기입니다. 동료 던지기. 이건 승패를 가는 거는 좀 위험해요. 언더가 아니에요. 언더. 둘 다 오픈 공격 찬스가 거의 안 날 겁니다. 거의 다 뭐 범실 아니면은 서브 범실로 나올 거고, 리시브에서 다 날아갈 거고, 블로킹은 엄청 잡힐 겁니다. 아마. 속공은 없고. 자, 이제 KT와 가스공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KT 가스공사가 지금 4연패인가요? 5연패인가요? 5연패죠. 한 번도 못 이겼죠. 가스공사의 문제점은 얘들이 그 디플렉션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패스한 공이나 이런 공들을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대는 거, 손을 갖다 대는 거. 제일 높아요. 엄청난 수비가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손을 대는데, 그 디플렉션이 자기 편의 속공,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디플렉션 했다가 속공 가려고 한 찬스에 다시 또 뺏겨가지고 재속공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프레스 펼쳤을 때 항상 한 곳이 빕니다. 그쪽으로 항상 찬스가 나요, 상대편이. 그래가지고 얘 디펜시브 레이팅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답이 안 나온 수준?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경기 야투율이 둘 다 비슷해요. 야투율이.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랑 공격 리바운드 허용도 둘이 되게 높으면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저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높은 팀들의 공통점은 야투율이 낮아요. 야투율이 낮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번 쐈는데 한 번에 들어가 버리면 리바운드 찬스가 생기나요? 없어요. 그냥 끝이야. 다음 공격 넘어가는 거야. 근데 둘 다 야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상대들도 공격 리바운드 확률도 높아요. 희한하게 얘들은. 그래서 서로 슛 많이 떼줄 것 같은데 서로 많이 틱 많이 나오고 서로 공격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참여해가지고 세컨 찬스도 많이 나고 그런 경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턴오버는 오히려 KT가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투율은 서로 낮지만 야투 허용률 KT가 좀 더 유리해요. 그냥 가스공사는 상대방이 슛 쏘면 겁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비가 좀 약하다는 거지. 쓸데없는 힘 빼는 거예요. 디플렉션에 힘 빼다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슈팅 올라갈 때는 힘 빠진 거예요. 아니면 노마크 찬스가 많이 되던가 비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거의 뭐 혈전이 될 겁니다. 서로 슈팅 겁나게 많이 쏘고 압도적으로 둘 다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높고 허용 공격 리바운드 비율도 높기 때문에 서로 뭐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격을까지 들어가서 메이드하는 케이스가 조금 많지 않겠나 서로.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오버 중에 오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준점이 151.5죠. 근데 제 계산상으로 152.2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들 세부 지표 들어가 보면 공격 리바운드가 좀 많다는 부분 오버 쪽이 훨씬 더 땡긴다 라고 보면 되고, KT와 가스공사, 어쨌든 가스공사는 지금 수비가 너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서 KT 쪽으로 가는 게 맞다. KT 승에 오버 쪽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G와 삼성, 요거 이제 오늘 농구 3경기예요. 많죠? 자, LG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제가 그때 저 경기 제가 반대로 가가지고 먹었죠. 다들 LG 볼 때 저는 아니요 해가지고 또 먹었습니다. 정관장, 올 시즌 정관장은 엄청나게 좋은 팀이다. LG 마레이 2쿼터까지만 뛰고 완전 발려가지고 3쿼터부터는 앉아 있었어요. 2점인가 됐죠. 절망적인 게임 내용이었습니다. 봅시다. 몇 점 냈지? 2점 냈죠. 2점 25분 뛰고 2점 냈어요. 엄청나게 그냥 난조였고,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서울 삼성. 올 시즌의 색깔을 완전히 바꿨어요. 쟤들 그냥 잡으면 던집니다. 바로 잡으면 3점 라인에서 주저없이 뛰어올라요. 감독이 들어갔어요. 작전 그거 지시가, 찬스 나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올라라, 뛰어올라라, 쏘아라, 노골대도 아무 말 안 한다. 그 좋은 작전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잘 먹혀들고 있다. 그죠? 자, 이 경기 삼성 야투율은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점 반영 야투율입니다. 가중치 반영 10% 이상 높아요. 2위권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10% 이상 높다는 거는 한 골당 2점이잖아요. 2점씩 해서 포지션이 페이스가 보통 40분에 한 70회 정도 되거든요. 70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야투율이 10% 정도 높다. 7번 정도. 그죠? 7번에서 근데 그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5번 정도? 4번 정도 되겠네. 4번 정도 높아요. 8점 정도를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턴오버 빠지고 뭐 자유투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 한 10%면은 4번 정도 야투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8점 정도 더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은 슛으로
야투로 넣는 점수가 8점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얘들은 야투 허용도 높아요. 상대방도 야투율이 조금 올라가면 얘를 만나면. 근데 LG가 야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LG는 공격 리바운드가 삼성 야투율을 상쇄를 시켜요. 거의 또이또이 됩니다. 그리고 턴오버, 자유투 서로 상쇄돼요. 그죠? 그리고 삼성의 장점이 제가 뭐라고 했죠? 3점 슛이에요, 최근에. 근데 LG의 장점이 3점 방어율이 3위에요, 3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삼성의 장점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아마 마레이가 직전 경기 발리고 나서 골 밑에서 완전히 금강불개 활약을 하겠죠. 비집고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삼성 용병은 니콜스는 외곽에서 빙빙 돌 거고, 이건 2점, 창원 LG의 2점 농구와 서울 삼성의 3점 농구가 붙는데 삼성의 장점이 살짝 묻힐 가능성이 있고, 창원 LG에 근데 좋은 슈터가 2명이 있어요. 유기상이랑 정인덕. 직전 경기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평균 이상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면, 이 경기는 LG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고, LG 마인 쪽으로. 삼성은 질 때 3점을 안 들어가면 시원하게 집니다.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고. 그죠? 앞으로 삼성 갈 때는 뭐 프렌 마인은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프렌 갈 필요 없고 마인 가든지 영 마인 가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서울 삼성은. 그죠? 그래서 기준점 153점 나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153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어느 쪽으로? 기준점이 153.5, 0.5 차이 나죠. 좀 애매해요. 0.5 차이니까. 근데 제 계산상으로는 언더가 맞다. LG 승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혁국님 오랜만입니다. 자, 50개 더하고 내일까지 받으시지. 자, 보냈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